진안 시니어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이제 직원입니다. 그 담당 팀장이고, 지금 고온한가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저희 회사인데, 이제 거기 담당하고 있는 곽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온한가협동조합은 그 고령자 친화 기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노인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원칙은 이제 숙련된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다량 이렇게 취업을 시켜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제 일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 시니어 클럽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이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고령적 친화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업형, 시장 발전형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소규모 브릿지형이라고 1억짜리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1억은 고스란히 이제 공장 짓는데 1억 딱 1원도 안 아끼고 딱 소비됐고 군에서 이제 대형 투자라고 매칭 금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5,500만 원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육아 만드는 설비 거의 반자동화 설비인데 그거 사는데 이제 5,500만 원 딱 들었고 그래서 총 1억 5,500만 원으로 육아 생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 친화기업이 이제 5년 동안 이 고령자 친화기업을 이제 관리하는 그게 이제 감독을 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 브릿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60세 이상 어르신들 5분을 3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1년에. 예. 그리고 이 고용 형태가 월 60시간 이상,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런 고용 형태로 고용을 했던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5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2달째, 3달째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업을 하하고 있고 다 진안읍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인데 공장을 지정받은 지는 좀 작년에 됐지만은 저희가 육아를 본격적으로 생산한 거는 9월달 추석 때 그것도 막 이렇게 막 턱까지 밀려와가지고 팔긴 팔아야 되는데 막 부담감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경제가 뭔지 거기에 적용되는 룰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막상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아직 어르신들이 조합원도 아니고 저희는 조합원 5명이 있는데 저도 조합원도 아니고 5명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급한 불부터 끄는 심정으로 열심히 생산해서 열심히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 판매가 생산도 그렇지만 판매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왕 첫 시작했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진안 로컬푸드에 납품을 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진안의 하나로마트도 납품할 거고 로컬푸드 납품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타 육아보다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사장님이나 다른 조합원들이 현재까지는 이제 매출금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고 그리고 육아 이게 유통기한 6개월인데 최소 한 달을 안 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프레시 신선한 이런 게 있으니까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구나 아니 서울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샵살 육아인데 진안이 육아의 본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국의 육아가 이제 알아주는 데가 이제 전북 지역이 있고 전남 지역이 있고 강원도 지역이 있고 이런 3가지가 이제 크게 이제 육아가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이 전북 지역에서는 진안 육아가 진안이 굉장히 육아집 많잖아요. 이래 가보면 동네마다 막 1개씩 있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 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해썹이 원래 이제 식품류, 과자류 같은 경우, 유탕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그 의무적으로 다 해썹 시설을 해야지 유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예가 되고 그런데 소규모는 해썹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본적으로 워낙 많이 돈이 드니까 이 한 번 유예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유예를 한 게 언제까지냐면 내년 설까지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설까지는 진안에 있는 일반 어르신들이 간에 공업,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설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사실상 유통은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사에 따르면 진안에 있는 육아 공장이 한 85%가 이제 거의 폐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 훈인의 한가라고 아시죠? 거기 해석을 받았고 단양리에 있는 뭐 마이산한가? 예, 거기가 해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해석 받았고 이런 세 군데 진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해석 받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돈도 많이 걸렸고 이 해석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들거든요. 의무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라는 건 얼마 정도를? 일단 저희가 해석을 받을 때 제가 해석 팀장인데 모르잖아요. 해석이 뭔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데는 컨설팅을 많이 맡기더라고요. 컨설팅 비용이 이제 400에서 600 정도.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받아봤는데 막상 해석을 받고 인증을 받고 나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예. 그래서 보조는 안 해주나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설 공장 짓는데 시설비가 1억 받고 그리고 대응 투자로 5,5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중 투자가 되니까 지원은 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형태고. 고용에 있어 5명 고용자분 5분을 이제 3개월 이상 하는데 그분들 고용하는데 구성하는데 인적으로 뭔가 그 하는 게 어렵진 않았나요? 어떠신가요? 모집 공고를 내고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렸는데 처음에는 욕심에 야 진안이 육아가 본고장이기 때문에 좀 숙련된 노동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몰려서 그냥 이제 집에 노시는 분을 이제 했죠. 해가지고 예.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제 뭐 저희가 시급 9,000원을 드리고 있어요. 시급 9,000원. 그리고 보험 가입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 60시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급여가 나가요. 그 5분이면 3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50만 원은 월 고정비가 되겠죠. 이 350만 원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육아 매출이 얼마나 돼야 되나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더없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어렵죠. 예. 뭐 50% 지원 그런 건 없어요? 인건비? 50% 지원이 이제 일자리 안정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2만 원인가 그렇죠 월. 예. 그거는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고. 예. 예. 일단 저희 생각은 계속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라서 저희가 임대료가 50만 원이고 전기세가 72kg 키면 50만 원이고 월 고정비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450만 원, 500만 원은 그냥 날아가니까 계속 이제 차입을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저는 좀 약간 이쪽에서 조금 뭐 좋게는 생각 안 해요. 좀 회의적인 게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본이냐 아니면 기술력이냐 아니면 뭐 영업적인 뭐 그런 게라도 있는 분이 초빙이 돼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뭐 보조금 1억, 대응투자 5천만 원 이게 뭐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상 운영을 하니까 안 되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간다면 뭐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다른 판로를 또 찾아야 되고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뭐 사회적 경제 뭐 좋잖아요. 이게 좋은데 지금까지 저도 교육을 한번 강의를 한번 교육을 들었는데 이래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거는 과연 성공 사례가 이제 몇 프로일까? 2%가 될까? 1%가 될까? 예. 왜냐하면 자본이 이게 돼야지, 자본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순환이 계속 되는데, 매출의 순환이. 이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번 설까지 어르신들을 고용하고, 설 대목 장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고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설까지 고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고린다 친화기업이라는 그 유지 조건은 충족했으니까, 잠시 이제 고용을 그만두고 이제 또 내년에 또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라고 저 혼자 이제 뭐 판매부터 생산부터 일당백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사회적 기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첫 스타트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회적 기업으로 갈아타려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이 네. 보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실체가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실체도 없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막 무조건 신청을 하거든요. 네. 가서 실사를 해보면은 실체도 없는데 막 소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있고 첫째, 두 번째로는 일단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어르신네들이 네.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난해 특성상 사회적 기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혹시 지난해? 뭐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특별히 네. 아마 그래서 나는 빨리 갈아타는 것이 이게 지원 사업이 인건비에 네. 70%부터 시작했는데 요즘 뭐 한 50%부터 또 시작을 하겠지만은 그 굉장히 용이한 거니까 김한술 원장님이 다시 한번 잘 고민을 하셔서 네. 빨리 그쪽으로 갈아타면은 인건비는 해결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오면서 자활 사업단에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네. 자활 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니어 클럽.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활이랑 같은 법인이거든요. 예, 법인이 같아가지고. 협동조합 연구소에서 컨설팅 한번, 그러면 하시겠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나도 예. 조건이 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저도 알기는 일정 매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매출 있어야 되고 네. 본인이 또 직원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네. 직원 한 사람 이외에 이제 인건비 지급되니까 네. 여기 한가 협동조 같으면 조건이 딱 맞네요. 그다음에 우리 저 시니어 클럽을 저도 최근에 네.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노인보 기관인가?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클럽은, 여러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시니어 클럽이 사회복지기관으로 지정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한 5년,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반 뭐 자활센터나 그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복지관하고 성격이 좀 틀려요, 약간. 뭐냐면, 물론 100%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은 저희는 이제 일자리 전담 기관이라는 면에서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지금 150여 개 정도가 시니어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군구에. 저희는 작년 6월 달에 지정을 받았고, 지금 사업이 이제 공익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익형이라고 이제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7만 원을 이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이건 급여가 아니에요. 활동비라고 하는데, 27만 원을 이제 받아가세요. 왜 받아가냐면 사회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주는 거라고 하는데, 작년에 55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존에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노인복지관 이렇게 몇 군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지난읍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데 저희는 이제 스타트라서 좀 이렇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진안읍이랑 백마성을 제외하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이제 확대가 돼서 850명, 예, 1월 달부터 850명일 일자리를 할 거고, 지금 모집 중에 있고,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거는 다 면사무소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면사무소 근처를 치우거나, 뭐 잔디를 가꾸거나, 낙엽을 썰거나 이렇게 보통 일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마을 자체에서 어르신들이 알아서 마을에서 이제 일정 시간에 모여가지고 주로 하는 게 환경 개선, 환경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시니어만의 고유한 이렇게 지난 시니어만의 고유한 뭔가를 접목하고 싶은데 아이디어 부족으로 계속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들은 그 본곡마을에 그 재활용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목적이 어르신들 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건강 증진에 굉장히 좋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와서 그냥 급여를 그 노령연금처럼 그냥 일정 급여를 주는 것보다가 어떤 활동을 시키면서,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활동을 시키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걷기도 걷고, 맞죠?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건강이 증진이 되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이 이제 좋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클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시장령 사업단이 있습니다. 시장령은 저희가 북이면에 마이산에 김이 있어요. 구운 김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분이 시장령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고유 사업 말고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 통폐합이 돼가지고 맞춤 돌봄 서비스를 출범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거기에 이제 각 가정에 이제 투입이 돼서 이렇게 청소도 좀 거들어주고 그 돌봄 대상자들의 활동을 좀 보조하고 이런 쪽의 사회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650명 정도가 지금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내년에는 한 950명 정도 그렇게 1월 달부터는 활동하게 될 것 같아요. 시장령 사업도 규모가 좀 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가공장은 뭐냐? 한가공장은 시니어 클럽하고는 운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 예를 들면 그 자활이 있으면 자활기업, 그 사회적경제 자활기업이라고 있죠.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게 이제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시니어 클럽에서 이렇게 독립해서 이제 운영되는 게 이제 그 고령자 친화기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개라는 얘기죠? 예, 별개예요. 다 이제. 근데 그 시니어 클럽이나 자활센터 같으면 전국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네. 이런데 유통도 그런 걸 활용이 안 되나요? 제가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항상 제 이사장님, 관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협회가 있으면 뭐 하냐. 예? 이렇게 예를 들면 경쟁력이, 어차피 제품을 만들든 상품을 만들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쟁력을 이제 기준을 정하고 협회가, 그리고 보통 협회는 서울 쪽이나 대도시에 주로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판매를 좀 위주로 해야지. 이제 살게 아니냐. 고관이 풍성해야지 이제 좀 나눠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현실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자활협회는 좀 다른 성격이고, 시니어 클럽은 어떻게 보면 각 시니어 클럽마다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매출을 증대하고 이런 거는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시니어 클럽에서 한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희 다른 시니어 여기랑 한과 같은 게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라북도에는 없고 아니요, 완주 시니어에서 하는 식당이랑 그 콩거리랑. 완주는 김부각 하죠. 아 그럼요. 예. 다른 시니어도. 아 한과 육아는 없습니다. 육아. 육아는 여기가. 예, 육아는 처음이고 한과는 김부각이 있고 김부각은 많이 해요. 시니어에서. 전라북도에서 3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고령자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어렵고 뭐 이런 걸 좀 유의해서 만약에 저희는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같이 저희가 네. 사업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같이 이제 고령자 되시는 분하고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저희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을 이제 고용을 하고 그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육아를 이제 A부터 Z까지 생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람은 또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시켜 가지고 매출이 증대되면 협동조합 성격상 배분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맞는데 일단 그 이전에 이제 공장이 운영이 되려 그러면 생산을 처음부터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목표를 2달을 봤거든요. 육아가 이제 만들면 뭐 갈수록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게 또 육아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첫 번째 어르신들이 의지력이 그러니까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의지력이 좀 제 생각만큼 안 올라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생각은 한 6개월 해야지 어느 정도 하겠다. 6개월 해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로 그냥 뭐 나오셔가지고 시간만 이렇게 때우다가 이래 가시고 그리고 생산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그 파지라고 하죠. 파지. 육아가 이제 정품이 나오면 로스가 한 10% 나온다고 보면 서로 그거 가져가려고. 네, 그런 데만 이제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저랑 좀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부딪혔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들이고 이제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인데 지금은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 제가 포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시간이 약이지 않겠나 이런 심정으로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네. 일단 제가 생산에 100%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위생 어르신들 사실상 제일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생이에요. 위생 개념이 이제 너무 없어지니까 예를 들면 일회용 그 위생 장갑을 끼고 육아를 이래 만지면 다른 거는 만지면 장갑을 벗고 이렇게 만지는 거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래 네.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을 이제 별도로 끓여 놓고 이 깨끗한 물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하시던 것처럼 거기에 뭐 좀 이물질이 묻은 바가지를 담근다든가 예, 뭐 그리고 기준이 다 틀려가지고 깨끗한 기준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데 이제 작업할 때는 이제 위생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위생 모자를 쓰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하니까 사실상 육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지금 육아 100%는 아니지만 99.9%에는 이제 위생상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5월 달에 해썹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식약처 소관을 넘어서 거기서 이제 심사가 점검이 나오는데 불시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불시에 오는데 걱정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심사관들이 어르신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CCP가 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과연 알 수 있을까? 예.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세? 저희는 60세 이상이 무조건 60세 이상 넘어야 되고 70세 분이 2분, 70세 이상 2분이고 60대가 3분이고 그렇게 있어요.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일단 고령자락의 취지가 그 경험이 풍부하고 이제 경륜이 쌓였으니까 이걸 이렇게 사회적으로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이걸 생산에 판매까지 이어지게끔 이런 취지인데 체력적으로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쌀을 씻어야 되는데 쌀을 뭐 1kg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20kg씩 하는데 두 분이서 이 정도는 들어 주셔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이게조차도 힘들어 하시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죠. 예. 현재까지는 뭐 저나 이제 그렇게 대신하고 있는데 과연 어르신들만으로 이 육아 공장이 운영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규정 때까지 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면 문 닫으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 적자가 계속 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정부에 지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세부라고? 아니죠. 그 혼자 해야죠. 혼자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혼자 담당이지만은 담당자를 한 2명 더 섭외를 해서 예, 3명이서 하든가 4명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다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마련해놨다가 또 내년에 어르신들을 또 3개월을 고용하든가 아니면 5개월을 고용하든가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고령자 때문에 5명을 쓰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사람들 없이도 팀장이 혼자 해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요건을 맞추려고 5명을 쓰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혼자 해도 되는 거를.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참 독이에요.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우선 구매라든지 뭐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일단은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 기업 전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또 그런 데 있나 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활발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어르신들 모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잘못했냐 이렇게 돌아보면 뭐 홈페이지 올리고 그리고 전단지도 만들고 예를 들면 그 어차피 지난 업에 계시는 분들이 출근하기가 편하니까 일단은 그 중 1차, 2차에 이제 전단지도 붙여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연락이 됐냐면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그걸 보고 전화가 와서 묻더라고요. 저희 어른이 이런데 뭐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많이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한 분 모집해서 5분을 모집하게 됐고 힘들다고 할 수는 없는 육아공장이 그렇거든요. 그냥 설거지하고 육아 포장하고 뭐 이런 부분이라서 근무 시간은 이제 하루 3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육아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건조하는데 4시간 반 건조하고 떡을 찌는데 3시간 걸리고 이렇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공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점심 식사를 싸우셔가지고 이제 한 7시간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3시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대중 없이 올 시간으로 현재 맞추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그 결국 이제 그래도 한 100에서 120 정도 맞춰주려면 매출이 좀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일단. 매출만 발생이 되고 왜냐하면 이 육아를 판매를 해서 제가 월급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맞죠?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이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그 이사장님 4명이 있는데 4명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시설 투자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일하는 급여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되니까 현재는 좀 그런데 이번 설에 이제 야심차게 한번 매출 한번 일으켜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최근 평균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이번 명절 때는 목표를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9월 중순부터 팔기 시작해 추석 때 잠깐 한 일주일 팔았는데 95만 원 팔았습니다. 95만 원 팔았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만 원, 이번 달은 한 400만 원 정도 찍었고, 예, 점점 이제 늘어나네. 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출의 지금 50%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는 기관, 예를 들면 전주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구매를 해주고, 예, 그런 좀 비정상적인 구매가 좀 많아요. 50% 60% 이상은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시장에 일단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